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우리 매장에 신규 고객님이 오셨을 때 시술 중 대화만 잘해줘도 고정률 50% 이상은 올라간다는 사실을.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술 중 고객님께 떠드는 화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신규 고객님이 우리 매장에 왔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당연히 어서 오세요 또는 환영합니다 등 인사를 하겠죠. 자, 그럼 대부분 고객님이 전 뭘 하러 왔어요 또는 커터 염색 지금 가능해요 등 본인의 방문 용무를 말하겠죠. 자, 뭐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나리오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실래요? 뭐 예를 들어서 염색 신규 고객님이 오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잠깐만.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마다 선생님들께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세요? 또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또는 바로 염색 차트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까지 다양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댓글창에다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네요. 일단은 신규 고객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기존에 다녔던 미용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거기를 가지 않고 여기를 왔다라는 것은 방문 용료도 있겠지만은 이유도 있겠죠. 자, 보통 용무는 뿌리 리터치 또는 색상 체인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이지만은 이유는 아주 다양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 미용실은 조금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즉 앞에 언급했다시피 고객님이 방문을 했을 때 용무만 물어보는 미용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객님 속 깊은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미용실은 거의 없거든요. 이 말즉슨 고객님으로서도 미용실을 옮겨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기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첫 방문 시 염색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또는 기존 색상과 연결해드릴까요? 원하시는 색상은 있으세요? 등 염색의 용무만 물어보는데 저는 여기서 저만의 멘트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점이 불편하셨습니까? 혹은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고객님들 표정이 잠깐 딜레이가 오는데요. 이건 뭐지? 나 분명히 염색하러 왔는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답형 대답이 아니라 서술형 대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달 전에 요 근방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거칠고 색감도 마음에 안 들고 두피도 가렵고 따갑고 기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오해와 진실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시술 전 상담 스킬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혹시 여러분들은 미용실빨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자, 이 말은 미용실에서 시술 후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객님들은 만족을 해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왜 재방문이 없을까요? 자, 보통 화학시술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7일 동안 모발 안정기가 필요한데 실제로 모발 안정기 때 관리 소홀로 미용실에서 했던 것처럼 스타일 연출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미용사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줬다라고 할지라도 고객님이 느끼기로는 역시 미용실빨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고객님께서 미용실을 방문할 때 모자를 썼거나 머리를 묶고 왔을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요. 평소에 스타일 연출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평소 고객님의 모발 관리 습관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고칠 점과 잘하고 있는 점을 캐치를 하셔서 시술 중에 자연스럽게 시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지금부터 저의 화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보통 염색 후 약 2, 3일 동안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샴푸할 때는요, 약 2, 3일 정도는 염색 잔향이 올라올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염색약이 싸구려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염색을 할 때 모발 속으로 알칼리라는 놈이 들어가서 모발을 느슨하게 만들어줘야 그 사이를 염료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인데, 나중에 샴푸실에 가서 제가 또 따로 모발 안정화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발 속 깊숙이 박혀있는 알칼리를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놈을 언제 다 빠져나오느냐? 고객님이 집에서 샴푸를 하실 때 조금씩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때 고객님은 향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샴푸를 할 때 잔향이 난다는 것은 아직 모발은 안정기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간이 모발 손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손상이 많은 모발은 그만큼 모발 속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잔류 알칼리 양도 많겠죠. 자, 그래서 잔향이 조금 더 심하거나 오래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되느냐?
당분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세정력 강한 샴푸 사용을 좀 자제를 하시고, 제가 또 따로 나중에 샘플로 조금 드릴 건데 염색 전용 샴푸를 사용하셔서 모발을 코팅시켜서 모발 속 단백질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고객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모발을 코팅을 시키면 모발 속 알칼리가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간혹 가다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는 어차피 샴푸를 하기 위해서 물을 묻히는 과정에 향이 확 올라오죠. 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자, 보통 염색 후 약 일주일은 사우나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모발이 아직 알칼리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와 습도에 장시간 노출되면은 색감도 옅어지고 착색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색상의 유지력이 급격하게 감퇴되죠. 자, 그래서 기간을 늘려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염색으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었다면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모발 손상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자, 그래서 모발 손상마저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염색 전용 샴푸입니다. 자, 그런데 염색 전용 샴푸가 손상된 모발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더 이상의 손상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놈의 단점이 세정력이 약해요. 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정력 강한 샴푸와 염색 전용 샴푸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보통 하루는 일반 샴푸로, 이틀은 염색 전용 샴푸로, 즉 토요일은 일반 샴푸, 일요일, 월요일은 염색 전용 샴푸, 이렇게 관리만 해주시더라도 확실히 뭐가 조금 다른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머리 말릴 때도 중요한데, 가급적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지 말고요. 부득이하게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쿠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머리 빗는 것을 추천을 좀 더 드리고, 자,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는 최대한 모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비비거나 문 떼지 말고 손가락 펌핑으로 두피 쪽 먼저 이렇게 튕겨가면서 바짝 말리시고 모발 전체를 말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에센스를 모발의 3분의 1 지점까지 가볍게 발라주시고 100% 건조시켜주시면 바로 여신 비단결 모발로 완성이 되겠죠. 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일단 뭐 뒷일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럼 일단 결론 지어봅시다. 자, 미용사는 고객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자 필요한 것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미용사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좋은 제품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성 있는 상담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미용실 방문 용무보다도 방문 이후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썰을 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